오늘 함께 해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교수,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산국회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한참 바쁠 때인데요. 국회가 멈춰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을 했는데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당과 바른미래당에 확인해 본 결과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대 국회 들어 야당이 상임위와 국정감사, 의사 일정을 보이콧한 사례가 오늘까지 14번이나 됩니다. 이쯤 되면 보이콧 중독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일부 언론은 또 야당의 고질적인 국회 파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권 교섭단체가 결기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참담한 상황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회 청문회는 하나만으로 무시하고 대통령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국회 다 해먹지. 국회 요식 절차는 왜 가지는 겁니까? 도대체 왜 하는 거지? 하고 많은 분들 생각하실 텐데요. 장관 임명을 강행해서 또는 국정조사 아직 안 해줘서라는데 국회 과연 지금 박차고 나갈 만큼 숨이 넘어갈 일일까 납득이 되실지요. 나흘 전만 해도요. 국회의장과 가래떡 먹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웬 가래떡입니까? 이게 어제가 11월 11일이래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면 빼빼로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농민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먹읍시다. 아니 이제 의장님이 지금 모단수가 돼가지고 이 가래떡 여기 놓고 이제 좀 바른 수위 조절시키려고.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근데 또 이거 묻는 순간 이제 말을 제대로 못하고요. 떡 먹을 때만 조용하고만 꼭 떡을 준비해야겠어. 20대 국회 들어와가지고요. 벌써 14번째입니다. 이제 국민분들은 이제 보이콧 얘기 들으면 별로 이렇게 놀라시지 않을 것 같은데 김상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나서는 걸까요? 예, 기본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이슈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유리한 이슈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시선을 좀 당이 자충우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시선을 좀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공격이 최상의 수비다. 네네네. 지금 자기네 지금 개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네. 여당을 공격함으로써 좀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응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이게 너무 조급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네. 과연 인사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무쟁점의 민생 법안을 가지고 이것을 견제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회의에 올라갔던 것도 이제 쟁점 사안이 아니었는데 이것까지 멈춰버리니까요. 여당에서는 이게 가장 황당한 보이콧이다. 보이콧 중독증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그 와중에도 상당히 민첩하게 이분들이 또 패스시킨 건 있다고요. 어떤 건가요? 김지혜 변호사님. 지금 예산안 심사 안 되고 있고 민생 법안 추진은 안 되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 의원단체 보조금 예산은 무리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예산이 뭐냐면은 의원들이 해외여행에 가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사실 이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라고 국회의장 밑에서 산하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전년도의 그 해외 예산 비용이 굉장히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네. 절반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24억 원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굉장히 좀 얄미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법안들은 처리 안 하면서 본인들의 해외 여행 예산은 챙겼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예산안이 오늘 30일까지 예결위에서 논의를 마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마치지 않으면은 그대로 정부안이 본회의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야당의 이런 보이콧이 오래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곧 다시 국회로 복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당히 기민한 모습을 보여주는 국회였습니다. 이게 말이죠, 장혜찬 평론가님. 이 우상호 의원이 김성태 원내대표 임기 마무리할 때 족적 남기려고 무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아마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강성 행보 아니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내년 2월 내지는 3월에 열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에 출마하려면 그만큼
이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강하게 싸우고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계산이 작용했던 것 같고요. 네. 전임 원내대표가 정우택 원내대표였습니다.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 출마 예상자로 지금 고려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작년 예산안 처리할 때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본인 지역구 예산 챙기면서 정부와 안 싸웠다. 이게 한국당 내에서 굉장히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정우택 의원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당권 경쟁에서 본인만의 어떤 인기를 더욱더 다지기 위해서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